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확률과 통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좀 어렵게 보시게 되면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개념들 이 네 개를 다 따로따로 공부하시는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대로만 이해하시면 결국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좀 중요한데 우선 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이렇게 네 개 카테고리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어디서 출제되는지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고민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자체,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자체가 응용수리에서 정말 많이 출제되니까요. 확률, 경우의 수는 어디서 출제돼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출 사례입니다. 그냥 어떤 상황을 주고 그때 얘기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 지사트에서는 앞에 1번이나 2번에서 응용수리가 배치될 때 이런 문제가, 그리고 오프라인형 SKCT 같은 경우에는 15문제가 응용수리, 5문제가 자료 해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친다면 이 15문제 중에서 4, 5문제가 이런 경우의 수 문제가, 경우의 수 확률 파트겠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공기업으로 또 눈을 돌려서 공기업들에 보면 공기업들의 앞단에서 이제 예전에는 코레일이 앞단에 한 3문제나 4문제 정도를 응용수리를 내던 시절, 요새는 2문제, 3문제 정도 내는 것 같고요. 비중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런 때에도 역시 한두 문제 정도는 이런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건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만큼은 그냥 원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개념 자체로 해서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문제는 특히나 순열의 성질을 활용한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직 개념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풀이 자체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K랑 C는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가 되고요. K랑 C를 배제하게 되면은 요 가운데 있는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그럼 6개 문자에 대해서 배열만 생각하면 되는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A가 2개입니다. 같은 문자가 2개요. 원래 6개를 일렬로 배열한다라는 거는 6, 5, 4, 3, 2, 1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6, 5, 4, 3, 2, 1 다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때 2개 문자가 같다는 거는 저 둘이 자리 바꾸는 계산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누기 둘이 자리 바꾸는 계산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나누기 2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게 되죠. 그러면 360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이런 걸 지금 이제 배울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 팩토리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이 앞 전전 시간에. 근데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우선 요 개념 71에 들어가서 순열이라는 이름이 딱 있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열은 순서가 중요할 때고 조합은 순서가 상관없을 때라고 해놨는데 이게 순열로만 보면 안 되고요. 결국 상황을 볼 때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구분하는 걸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때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순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랑 B 중에서 2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과 A, B, C 중에서 2명을 줄로 세우냐는 것과는 좀 차이가 생기는데요. 우선 현재 이번 시간에 다루는 거는 순열이고요. 순열은 순서가 있는 배열이죠. 그래서 순열입니다. 순서가 있는 배열이라고요. 그러니까 배열할 건데, 나열할 건데 순서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야 그냥 여기 좀 줄로 서봐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고민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일렬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원대로 선착순으로 쓰는 걸 거예요. 그거는 경우의 수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맨 앞에 누구를 세울지 내가 고민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제일 처음에는 네가, 두 번째는 네가, 세 번째는 네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경우의 수, 특히 그 중에서도 순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명이 있고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제일 처음 사람은 5명 중에서 누굴 여기로 세울지 고민하니까 5가 될 거고, 그 다음은 4가 될 거고, 그 다음은 3이 되고 2가 되고 1이 되죠. 그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조금 전 앞에 문제풀이에서 보여드렸던 6, 5, 4, 3, 2, 1 같은 것이 될 겁니다. 순서가 있는 배열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순열은 순서가 중요할 때라는 것에 뭐가 더 들어가 줘야 되냐면 몇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숫자부터 계속 하나씩 줄면서 곱하기를 하는 것, 이거를 가장 기본 가이드로 잡아놔야 돼요. 자, 10명 일렬로 쓰면요 19, 87, 65, 4, 3, 2, 1인 겁니다. 9명이 쓰면 9, 8, 7, 6, 5, 4, 3, 2, 1인 겁니다. 7명이 쓰면 7, 8, 6, 5, 4, 3, 7, 6, 5, 4, 3, 2, 1인 겁니다. 이렇게 갈 거란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라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만 보면 지금 설명대로면 순서 상관없으면 그럼 생각 안 하면 저거 왜 배워요? 라고 할 텐데 문제를 그렇게 쉽게 낼 게 아니라 아마 이런 느낌으로 내겠죠. 3명은 순서가 상관없어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2명은 순서가 상관없어요. 10명이 있는데 2명만 순서가 상관없어요. 아니면 2명끼리 순서 상관없고요. 8명끼리 순서 상관없어요. 이런 느낌을 내려는 거죠. 바로 그걸 위한 게 이제 조합이 될 겁니다. 뒤에서 더 설명하겠죠. 우선 이번 시간에는 순서가 상관 있는 n 팩토리얼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순열 얘기를 할 때 이 기호요. 여러분들은 NCS든 아니면 뭐 사기업, 대기업 인적성이든 그걸 위해서 지금 이걸 공부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런 데서 이런 기호가 나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호가 나옵니다. 기호를 내는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딱 정해놓은 거잖아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나올 수 있는 수학 과정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거고 가장 기본 사항에 해당하거든요. 뭐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고 원칙적으로는 고등학교 과정은 순서는 학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미분적분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기호고요. 그래서 이 기호인데 이게 순열이라는 것이고 순열은 퍼뮤테이션, 그래서 퍼뮤테이션의 앞자로 P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NP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 있죠. 서로 다른 n개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는요. 어떤 용어적 설명을 들을 때 그거를 무슨 물건으로 얘기할 때 물건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 없고요. 상황, 뭐 야구장, 무슨 뭐 학교, 회사 이런 거에 집중하실 필요 없고 경우의 수에서는 결국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서로 다른 n개라는 건 얘네들끼리 구분을 할 수 있어요가 되는 거고요. 알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여라고 한다면 택한 것들끼리 구분할 수 있어요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왜? 서로 다른 n개는 서로 다르니까 구분할 수 있고요. 알개 이제 뽑았어요. 몇 개를. 뽑았는데 그걸 일렬로 나열한대요. 역시 그들 간에 구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너무 이 문장 자체로만 딱 고착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뽑아서 다시 구분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상황을 서로 다른 공이냐 같은 공이냐 내가 담는 박스가 다 똑같은 박스냐 다른 박스냐로 다 이렇게 변환시켜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 다른 공이고요. 담아야 되는 박스도 다 다른 박스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공, 서로 다른 박스에 담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을 얘기할 건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이 상황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찐으로 기억하실 상황은 이거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5개 중에서 5개, 서로 다른 5개의 공이 있고요. 그 서로 다른 5개의 공을 3개를 뽑습니다.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은 이런 겁니다. 5부터 출발해서 자 n개가 있어요. n부터 출발하세요.
라고 한 거고요. 곱하기를 쭉 진행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알게라고 돼 있죠. 여기. 뽑는 개수만큼.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3개 뽑을 겁니다. 두 번째는 숫자를 줄여서 4. 우리 3개 뽑을 거니까 세 번째까지 뽑아줘야겠죠. 3. 세 번째도 숫자 하나 또 줄여서 3. 5, 4, 3을 곱하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60이 되고요. 이 설명은 이렇게 하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명 중에 7명을 뽑아요 라고 한다면 10P7이라고 쓸 거고요. 그럼 10부터 시작해서 몇 번을? 7번을 10, 9, 8, 7, 6, 5, 4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이건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괜찮은데? 그리고 아니면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라고 한다면 이제 추가하셔야 되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걸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항상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나머지 상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걸 이제 반대편 본다고 해서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5명 중에 서로 다른 5개 중에 상관없습니다.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해요 라는 말에는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그럼 2개는 어쩌라는 거죠? 생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생각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산을 이 방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할 겁니다. 원래 5개가 있으면 5팩토리얼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5팩토리얼이 5, 4, 3, 2, 1인 거예요. 일단 요거 5, 4, 3, 2, 1로 5명을 다 배열하는 거, 5개를 다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3개는 일렬로 배열하기로 했거든요. 3개는 각자의 자리가 명확하죠. 나머지 2개는 어떻다고요? 자리 구분을 하지 않죠. 왜? 걔네들은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과정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에 대한 것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 둘이 자리 바꾸는 것은 나누겠다. 그것이 이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쓴다면 그 나머지 3개는 각자 자리가 다 있으니까 1팩토리얼들로 본 거죠. 전체 5개 중 얘네들은 다 각자가 구분이 돼요. 얘네들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 것만큼을 나눕니다 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얘기고요. 앞으로 순열뿐만 아니라 뒤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의 계산들을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어떤 기호적인 표현을 쓰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려면 일단 다 나열하는데요. 일단 다 배열하는데요. 그 중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나누기로 할 거예요 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조합에서도 통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자, n 팩토리얼 뭐라고 했죠? n부터 시작해서 쭉 일렬로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npn이라고 씁니다. 왜? n개 중에 n개를 뽑아요. 10개 중에 10개 뽑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19, 87, 65, 4, 3, 2, 1 다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이긴 한데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npn이라는 것은 일렬로 나열해요 라는 그런 맥락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1이 될 때까지 곱해요라고 기억하는 건 방법적인 기억인 거고 방법에 대해서 기억하신 거고, 얘가 가지는 이론은, 얘가 가지는 내용은 n개 중에서 n개를 일렬로 배열해요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배열하지 않는 상황은 한 가지로 본단 말이죠.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은 0부터 1이 될 때까지 곱해요라고 이해하시면 0이 돼버리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이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역시 n개가 있는데 하나도 배열하지 않아요. 그 상황 자체가 하나죠. 배열하지 않았잖아요. 그 상황 한 가지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개 중 서로 다른 n개 중 서로 다른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서로 다른 자리에 놓는다. 서로 다른 자격을 가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NPR이고요. 계산은 어떻게 한다? 뽑는 개수만큼 하나씩 떨어지면서 곱하기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방법적인 얘기고 이론적으로는 전체 다 배열하는 것 중 생각하지 않는 만큼을 나눕니다. 라고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다 연결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짚고 갈게요. n 팩토리얼, 팩토리얼이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걸로 일단 근본적으로는 좀 이해는 하시면 되는데 특이점으로는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는 걸로 알아두시고요. 이걸 제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써놨습니다. 6 팩토리얼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팩토리얼 자체를 많이 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팩토리얼을 제일 많이 쓸 계산이니까 그냥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거고 저 느낌표 붙이면 그 숫자부터 1이 될 때까지 곱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6번 문제를 볼게요. 후보자가 6명인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서 회장과 부회장 각각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요.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것과 용어에 대한 것을 그냥 당연하게 깔아두는 게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공간은요. 중력이 없는 공간. 자, 공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필요한 건 원래 사람 얘기인데 일단 공간 얘기부터 할게요. 일단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공간은요. 무중력이고요. 무중력이라고 그러니까 중력이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할 텐데 이 왜 무중력으로 얘기하냐면 이게 테이블이 제대로 있는지 뒤집어져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간은 무중력 공간으로 보는데 물체를 식별하죠. 빛은 있는 겁니다. 빛은 있어요. 하지만 상하 좌우의 구분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중력의 우주 공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좌우, 앞, 뒤 구분은 없는 공간으로 칩니다. 이걸 구분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간은 무중력의 우주 공간인데 물체는 식별할 수 있는 빛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고요. 경우의 수에서는요.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는 무언가를 구분할 수 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 중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다르다라고 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서로 다른 것으로 봅니다. 사람은 서로 다름. 아시겠죠? 사람은 서로 다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할 때 아직은 무슨 AI 로봇이 나오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무조건 이제 선거한다 그러면 사람으로만 한다고 치고요. 그래서 후보자가 6명, 명이라고 했죠.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6명은 서로 다른 공 6개와 동일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공과 박스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서로 다른 공이 6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장 및 부회장을 뽑는다. 회장과 부회장은 자격이 다르다. 서로 다른 6개 중 서로 다른 자격을 가지는 2개를 뽑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공간과 사람이 가지는 의미를 꼭 무조건 바닥에 깔아두시는 겁니다. 경우의 수 확률에서는 이건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이 고민을 할 때 어떤 경우의 수를 고민할 때는 이게 기본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두세요. 이게 되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설명을 하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짚어놓으면 나중에 뒷목 잡히는 내용들이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아주 골 때리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 문제는 6P2가 되죠. 그럼 원래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 쉬운 계산으로 친다면 6 곱하기 5, 하나, 둘. 왜? 2개를 뽑았으니까. 하나, 둘, 6, 5, 30.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6 팩토리얼. 전체 6개가 다 자리를 바꾸는 건데 그 중에서 2를 뽑았다는 건 나머지 몇? 나머지 4. 4가지가 자리 바꾸는 계산은 하지 않아요
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6팩토리얼은 720이고요. 4팩토리얼은 24입니다. 720 나누기 24는 32 맞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원순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순열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원순열이 나왔습니다. 우주공간 말씀드렸는데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자, 원탁 테이블이 이렇게 잔잔하게 우주공간, 무중력 공간 보통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시면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거의 가만히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씩 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뭐 공중에서 이러거나요? 그 보통 무중력 하면은 떠오르는 느낌 아십니까? 저는, 무중력 공간 생각하라고 하면은 그 산드라 블록 나오는 영화. 거기서 좀 그런 표현들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좀 그걸 기억하는데요.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제가 뭐 영화 유튜버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공간에 떠 있는 겁니다. 자, 원탁을 생각해 보세요. 원탁에 그 6개의 배열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탁 위에 지금은 원탁 바깥으로 해놨는데요. 원탁 위에 똑같은 동그라미가 지금 6개가 있다고 해봐요. 원탁 위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중력 공간에서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은 원탁이 있는데 원탁에다가 6개 물건을 배열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자, 저 자리에다가 말이죠. 자, 그러면 배열하는 사람이요. 이 자리 여기다 배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을 거냐, 다르다면, 같다면 이라는 것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 A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 뭔가 별 표시를 놓고 싶었어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듣는 겁니다. 자, 들어가면은 너는 요 자리에다가 별을 놔야 돼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원탁이 돌고 있잖아요. 설명이 될까요? 안 되죠. 정말 완벽하게 동그라미가 똑같고 간격이 똑같고 그 위에 놓여진 어떤 물건이나 표식이 똑같다면 이 자리 설명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원탁은 첫 번째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첫 번째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을 할 수 없거든요. 돌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원탁, 원형의 배열을 할 때에는 10개를 나열한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경우의 수인 10은 계산하지 못하고요. 4개를 배열한다고 하면 4개의 경우의 수 중 제일 첫 번째인 4는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원래 6명을 일렬로 배열할 때는 어떻게 해요? 6, 5, 4, 3, 1. 5은 5, 4, 3, 1이죠. 하지만 원탁은 6이면 6, 5, 4, 3, 1이 아니라 6은 계산하지 않으니까 5, 4, 3, 1이 됩니다. 왜? 첫 번째 이 자리는 계속 돌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럼 다음 계산은 하느냐?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가면 원탁이 떠돌고 있을 거야. 거기에 눈에 보이는 아무 자리에 별을 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자리에 별을 놓게 되면 이제 별이 놔졌잖아요. 자, 별이 놔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완벽히 설명이 되는 거죠. 들어가면 원탁이 떠도는데 고민할 거 없이 별이 있을 거야. 별을 기점으로 시계 방향으로 몇 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무중력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 떠다니는 것만을 설명한 건 아니었고요. 우주공간이라는 설명을 같이 얘기했는데 빛은 있는 우주공간. 하지만 상하, 좌우, 앞뒤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원탁이 떠도는데 원탁을 밑에서 보는 사람과 원탁을 위에서 보는 사람이 보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은 다르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판단하지 않는다. 왜? 뒤집어도 아니어도 똑같은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기본 구분은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가 여기서 시계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은 이렇게 보기로 한다는 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형의 무언가를 배열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 팩토리얼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경우의 수만큼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니까. 순열에서도 어떻게 얘기했죠?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해요라고 하면 5명 중에 3명을 뽑지만 나머지 2명은 나누기를 합니다. 2명이 자리 바꾸는 것. 왜? 2명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기출문제로 설명드릴 때도 6개의 문자가 있었는데 2개 문자가 같아서 나누기 2팩토리얼을 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왜? 2개 문자는 똑같으니까 바꿨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몇 개라고 했냐면 여기는 현재 6개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7개로 되어 있네요. 7개, 8개로 되어 있네? 8개?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네요? 8개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좀 착오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8개네요. 8개예요, 8개. 아무리 봐도 8개인데요. 자, 8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8개 있는 거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할 때 8개가 일렬로 배열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8개니까 8팩토리얼인데 그 중에서 나누기 8, 다시 말해서 7팩토리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책에서 제가 요 개수는 7개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7개면은 6팩토리얼로 간다. 5개면은 4팩토리얼로 간다. 그렇게 간다고요. 왜다? 그러니까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n을 구분하지 못한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설명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를 해보죠.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정삼각형의 경우 2개짜리로 이렇게 지금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6개가 배열이 되어 있죠. 정삼각형은 이 변과 이 변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무중력 공간에 정삼각형이 떠다니면 구분 못하죠. 그러니까 전체 숫자에서 나누기 몇을 해야 되겠습니까? 3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3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설명 방식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삼각형에서 한 변에 2개가 가게 되면은 요 자리와 요 자리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자, 삼각형이 돌고 있을 거야. 봤을 때 한 모서리에 왼쪽 끝에 일단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오른쪽 끝에다가 하나를 갖다 놔 라고 얘기하는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를 놨을 때 이제 그걸 기점으로 나머지 5개, 또 나머지 하나를 기점으로 5개의 배열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당 5팩토리얼, 상황은 2가지니까 5팩토리얼이 2가지 있어요 라고 해석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배열하는데 3개 방향을 구분 못해요 라고요. 그러면 직사각형도 이해되시죠? 직사각형은 지금 몇 개요? 6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사각형은 요 방향과 요 방향만 구분하지 못할 뿐이죠. 왜냐하면 이걸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걸 선택했거나 이걸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걸 선택했어도 구분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죠. 그래서 나누기 2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굳이 여기에 놓을 때, 긴 변의 왼쪽에 놓을 때, 긴 변의 오른쪽에 놓을 때, 짧은 변에 놓을 때라고 3개를 구분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 3가지가 각자 5팩토리얼을 가져요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누기로 이해하시라. 일단 전체 팩토리얼이고 생각하지 못하는 만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게 설명해도 구분되지 않는 것, 설명할 수 없을 만큼으로 나누기를 한다로 여러분들이 일치시켜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원순열 문제 볼게요.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겠죠? 자,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를 만듭니다. 서로 다른 6개의 모형마를 원모양의 회전목마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는데요. 자, 6개의 모형마를 일정한 간격으로 라고 했으니까 6개가 일정하게 원순열을 이루는 것이고 6개면 6팩토리얼이지만 하지만 나누기는 몇을 하셔라? 6을 하셔라. 왜? 원이니까. 6팩토리얼은 722고요. 720에서 6을 나누면 12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20인 거죠.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로 갈게요.
중복순열이라는 저 명칭을 기억하실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어떻게 했냐면 6명을 일렬로 배열해요. 그러면 처음엔 6명 중에, 그 다음엔 5명 중에, 그 다음엔 4명 중에, 3명 중에, 2명 중에, 1명 중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복순열은 뭐냐면 처음에 6명 중에 고민하고, 두 번째도 6명 중에 고민하고, 세 번째도 6명 중에 고민하고, 그 다음도 6명, 6명, 6명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중복순열이라고 한 겁니다. 문제에서 질문할 때 나 중복순열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중복순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내는 NCS건 인적성 문제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호는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기호는. 이게 기호입니다. 이거는 n이 계속 반복돼요라는 표현입니다. n 파이 r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파이가 맞습니다. 대문자 파이고요. n을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중복순열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바뀌지 않아요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경우의 수 하실 때요.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우의 수를 하실 땐 누가 선택자인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경우의 수를 따질 땐 누가 선택자인가? 이 문제의 상황에서 누가 선택자인가? 자, A, B, C 세 개의 필통에 서로 다른 연필 4자루를 넣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3개의 필통에 서로 다른 연필 4자루를 넣는다고 할 때 이걸 3의 4제곱으로 할지 4의 3제곱으로 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미 저 설명도 들어가 있고 너무 명확해 보이긴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3의 4제곱과 4의 3제곱 이렇게 얘기할게요. 누가 선택하냐는 겁니다. 필통이 연필을 선택할까요? 연필이 필통을 선택할까요? 자, 실제 상황은 이 상황이 맞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연필이 필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연필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필통을 고민하는 거죠. 첫 번째 연필을 들고 필통 3개 중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필 3가지의 경우의 수, 두 번째 연필을 들고 어느 필통에 넣을지 고민합니다. 3가지. 또 세 번째 연필을 들고 고민하고요. 네 번째 연필을 들고 고민하죠. 누가 고민하는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고민이 된다면. 이거를 필통이 딱딱딱딱 하다 저 연필을 냠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필통을 들고 이 연필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다음 필통을 들고 이 연필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선택하는가. 아시겠죠? 누가 선택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중복순열이 특히 그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복순열을 문제로 낼 때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게 될 것 중에 가장 많이 보게 될 포맷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딱 대놓고 중복순열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도 요 상황이 제일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함수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함수로서 설명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넣어 놓은 거고요. 이제 상황에서는 그냥 뭐 사람이 뭐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함수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함수가 뭐였냐면 자, 정의역과 그 다음에 치역이 있고요. 여기 정의역에 뭐 치역 자, 정의역에 이렇게 4개를 넣어 놓을게요. 정의역이 있고요. 함수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당 한 번씩 하나가 넣어서 결과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당 한 번씩 출발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함수예요. 출발만 하면 돼요. 여기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출발만 하면 함수로 치는데요. 자, 여기 1, 2, 3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은 출발해서 어디론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출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여기 중 도착만 하면 돼요. 도착하니까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출발하면 3가지. 여기도 출발하면 3가지. 그러니까 똑같이 중복돼도 전혀 상관없어요. 4번째도 마찬가지죠. 3가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3의 4제곱이 되죠. 바로 4개의 정의역에서 3개의 치역으로 출발을 해서 어디론가 도착하는 모든 경우의 수, 공역으로 봐야 되겠죠. 치역이 아니라 모든, 올 수 있는 모든 공간 이렇게 온다고 하면 이거가 가장 대표적인 중복순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함수로 질문하지 않고 조금 전처럼 필통, 연필, 우체통, 편지 이런 식으로 질문하겠죠.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렇게 중복해서 갈 수 있어요 라는 상황이 지금처럼 중복해서 곱하는 거고 1대1 함수라는 어차피 이 문장을 쓰진 않을 겁니다. 이 단어를 쓰진 않을 거예요. 한 번 갔던 곳은 못 가요 라는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NPR 6, 5, 4, 3, 2, 1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갔어요. 1로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3군데 중이었죠. 3. 두 번째 얘는 2군데 중에 갈 수 있어요. 곱하기 2.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게 1대1 함수, 순열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 볼게요. 108번입니다. 중복순열. 3명의 학생이 5종류의 음식 중에서 주문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선택한다고요? 학생이죠. 첫 번째 학생은 몇 개 음식? 5개 음식. 두 번째 학생 5개 음식. 세 번째 학생 5개 음식.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125.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의 학생이 중복을 허락해서 다시요. 이걸로 지워야겠네요. 자, 3명의 학생이 중복을 허락해서 5종류의 음식이라고 했는데 5종류의 음식은 중복을 허락해서 3번 선택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3명의 학생이 5개의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써야 돼요. 그래서 5의 3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누가 선택하느냐, 그리고 나는 숫자를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유지해도 되느냐,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5의 3제곱 125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출 양식인데 결국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된다고요. 전체 팩토리얼 중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건 나눈다. 딱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팩토리얼 중에서 구분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나누기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한 종류일 수도 있고 두 종류일 수도 있고 세 종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일 수도 있어요 라는 맥락으로 좀 써놓은 거고요. 다만 밑에 있는 것들의 합이 전체 숫자는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나와준다고? 아까 했을 때 안 나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나온 게 아니라 안 쓴 건 다 1팩토리얼이었던 겁니다. 각자 자리가 구분이 되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죠. 이 길로 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하시라고 했냐면 전 물론 이 경로 문제는 지금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현장에서는 111로 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길은 그냥 설명일 뿐이에요. 그냥 길은 무조건 111로 하세요. 이 길을 굳이 이걸 지금 이 계산으로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형이 조금이라도 가해지면 정말 1도 소용없는 계산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단 말이죠. 자, 1과 1이 만나면 2가 되고 2랑 1이 만나면 3이 되고 이거 기억하시죠? 이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배열하라고 할 때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가로로 몇 칸 갔습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여기까지 네 칸, 다섯 칸. 세로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갔네요. 가로로 5칸, 세로로 3칸 갔습니다. 총 8칸을 갔죠. 그러면 앞으로 경로가 바뀌더라도 가로 5칸과 세로 3칸은 안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른 색깔로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죠. 자, 세로로 먼저 3칸을 가요. 세로로 먼저 3칸을 가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5칸을 갑니다. 어때요? 경로는 다르지만 분명히 목적지 도달할 때까지 가로와 세로의 저 개수는 똑같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건 결국 가로라는 말을 기역으로 쓸게요. 세로라는 말을 시옷으로 쓸게요. 기역, 시옷, 기역, 시옷. 무슨 욕 같은데? 자, 기역, 시옷. 자,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합시다. 지금 세로는 3개밖에 없으니까 기역을 2개를 더 넣을게요. 그럼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가로. 이렇게 가요. 라고 하면 도착하겠죠. 이런 느낌. 그러면은 결국에 얘네들을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 해당하겠죠. 전체는 몇 개? 8개. 그러니까 전체는 8팩토리얼인데 이 중에서
가로 5개끼리는 똑같으니까 얘네들끼리는 자리 바꿔도 우리가 눈치를 못 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요 배열에서 얘랑 얘가 자리 바꾼다고 우리가 눈치 채요? 못 채요. 바꾸는 건데 모르는 거죠. 가로라고 했지만 가로 자리 바꾸는 거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8개 중에서 5개끼리 자리 바꾸는 거 눈치 못 챈다. 그리고 나머지 세로 3개끼리 자리 바꾸는 거 눈치 못 챈다. 하지만 경우의 수로는 이렇게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 경우의 수랑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설명인 겁니다. 56까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지금 더하기로 4, 5, 6, 3, 6, 10, 15, 21. 그 다음에 여기 1 더하기 3이니까 4, 여기 10, 여기 20, 여기 35, 여기 21까지 56. 어때요? 111 해서 만나는 것도 56은 나오죠. 이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112를 추천드립니다. 만나는 걸 더하세요라고요. 왜 재차 이걸 강조하느냐? 경우의 수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걸로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비틀어 버리면 저 경로 문제는 이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요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설명하는 예시였던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로 보면 하늘이는 2칸 또는 3칸씩 전진해서 12칸을 이동해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칸이나 3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2칸 또는이라는 건 2칸만 이용해도 되고요. 3칸이라는 건 이제 3칸만 이용해도 되고 함께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합이 12가 돼야 되는데 일단 2를 최대한 많이 사용해 볼게요. 2, 2칸, 2. 자, 12칸 갈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3이 들어가려면 2, 합이 6이잖아요. 6을 3, 3으로 쪼갤게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2에 2를 3, 3으로 했습니다. 3을 더 넣고 싶으면은 요 앞에 2도 3, 3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3, 3에 3, 3에서 3, 3, 3, 3. 자, 이겁니다. 이게 2만 하거나 3만 하거나 2랑 3을 섞은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3을 일부만 쓰려고 하면은 4라서 1이 남는데 한 칸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못 써요. 자, 그러면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6개가 모두 똑같으니까 한 가지겠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자, 이거 어때요? 5개니까 5팩토리얼인데 그 중에서 나누기 몇을 해야 됩니까? 2끼리 같으니까 3팩토리얼. 그 다음에 3끼리 2개가 같으니까 2팩토리얼.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2라서 2팩토리얼이 아니고요. 3개가 같아서 3팩토리얼. 왜? 3개끼리 자리 바꾸는 걸 구분 못하니까. 2개끼리 자리 바꾸는 걸 구분 못하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3, 3, 3, 3 이거 그냥 다 똑같으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요건 계산하니까 10가지네요. 그래서 한 가지, 10가지, 한 가지. 모두 다 더하게 되면은 12가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n 팩토리얼을 쓰고 그 다음에 생각하지 못하는 걸 나누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공간에 대한 얘기, 아까 전에 이제 뭐 무중력이다, 우주공간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꼭 항상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상황적인 이해를 못해서 과거의 문제를 틀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과거까지 기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한 것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